안녕하세요. 우리 꼬마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오늘은 저번 환절기 데일리 케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이트 케어도 알려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찍어봅니다. 제 팁들은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좀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소하고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습관화하게끔 돕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 나이트 케어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꾸려볼게요. 제가 아침에는 보습 위주로 좀 케어를 한다면 저녁에는 진정과 재생, 순환에 포인트를 줘요. 아침에는 하루를 자극 없이 촉촉하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저녁에는 그 하루의 모든 자극을 받은 것들을 진정시켜주고 또 회복도 시켜주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의 그 순환을 도와주는 케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돌아오자마자 씻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루 내내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옷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오셨던 게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하나요?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좋다던데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 감기를 하는 거는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전날에 좀 일찍 씻어서 텀이 길어져서 유분감이 많아질 때를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저녁에 샴푸와 샤워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세안, 클렌징부터 먼저 하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눈화장을 먼저 자극 없는 아이 리무버로 섬세하게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면봉으로 꼼꼼히 점막 사이사이 눈 아래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밤이나 또는 오일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위 코 주변부터 저는 보통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먼저 롤링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가는데요. 클렌징은 대충 하는 것도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유화를 시켜서 씻어내주고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해줘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리무버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화장솜을 쓰는 것 자체로도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극이 덜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1번. 화장솜 선택이 중요합니다. 보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매끈한데 자극이 없는 화장솜들이 요즘 잘 나와져 있어요. 화장솜이 이렇게 있잖아요. 리무버를 짜요. 그 다음에 손으로 펼치세요.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극은 이거 외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화장솜으로 하거든요. 방향도 중요한데 이제 얼굴에 결이 이렇게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접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만 해줘도 일단 닦이고 그 외에 사이사이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화장솜 안에서 다 막 꼼꼼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봉을 사용해서 살살살살 훑어야 될 부분은 섬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세안을 한 후에도 좀 결이 다르다, 유난히 뻑뻑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각질 케어를 스스로 합니다. 각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았다가 탈락시켜지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각질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각질이 아니라 통이 아니라 피부 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겹겹인데 만약에 무리하게 막 벗겨내요. 그러면 이제 막 생성되는 각질들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이걸 모든 거를 벗겨내야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 보호막까지 다 쓸어서 없애버려서 하고 난 다음에는 맨들맨들 뽀덕뽀덕한 것 같은데 알몸으로 밖에 나온 것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각질이 만들어내려다 보면 어설프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요즘 메이크업 하실 때 껍질 같은 그런 각질들이 어설프게 생겨난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질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에는 순한 필링 젤로 가볍게만 해주는데요. 눈가는 특히나 자극적이니까 제외를 해주고요. 앞볼까지도 잘 안 가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모공이 막히는 부분은 요 가장자리인데 이거는 각질을 못 벗겨내서라기보다는 보통은 여기까지 꼼꼼히 세안을 안 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클렌징만 잘 돼도 굳이 각질 케어를 주기적으로 벗겨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즘은 제품 안에 각질 케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클렌저에도 있고 또 기초 제품들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각질이 들뜨면 벗겨내야 돼 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들떠 보이는 경우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보습만 좀 잘 해주셔도 들뜸이 좀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스트를 좀 뿌려놓고 이제 머리를 감는데요. 오늘 생활하면서 끼었던 먼지 등이 이제 헤어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빗어주고 샴푸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실에 헤어 브러쉬를 하나 두세요. 그냥 일반 띄엄띄엄한 그런 헤어 브러쉬도 괜찮고 쿠션 브러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샴푸를 꼼꼼히 해주고 이제 두피랑 모발이 올인원 되는 팩을 해주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모발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라고 하시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새벽 출근이 유난히 많은 직업이 또 미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했던 건 저는 이걸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데 아침에 좀 더 정신없이 바쁘시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그냥 겉 코팅만 할 수 있는 린스로 샴푸를 마치고 팩은 나이트 케어 쪽으로 많이 합니다. 저녁에 감고 또 아침에 감아야 하는 경우는 아침에는 엄청 가벼운 샴푸를 해요. 그래서 이 팩을, 헤어팩을 하는 도중에 이제 바디워시나 바디 스크럽을 매일 컨디션 따라 다르게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스크럽을 매일 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이것도 피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바디는 그것보다 조금 스크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그 보습까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조금 자주 하는 편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반신욕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날에는 반신욕 할 힘도 없잖아요. 그럴 땐 족욕이라도 합니다. 저는 사실 다리가 많이 붓는 편은 아닌데 오래 서 있는 일을 오래 하기도 했고 순환이 원체 잘 안 되는 타입이라서 그 어떤 순환제를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번 영상이랑 같이 바디 오일, 바디 크림 등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씻었는데요. 기초 케어나 헤어 드라이 등은 저번 영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아주 자주 하다 보니까 나이트 케어의 첫 단계를 워터 클렌저로 한번 가볍게 닦아주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댓글로 워터 클렌저를 닥터로 쓰면 자극적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보통의 워터 클렌저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쓰는 워터 클렌저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유명한 제품일 텐데 첫 단계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꼼꼼히 클렌징도 하고 기초 케어를 해도 여기 피지들이 많이 뭉치고 못 빠져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런 얼굴 가장자리나 얼굴 중앙 부분이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헤어 제품도 많이 바르고 닿아서 뭉친 부분도 있겠지만 클렌저를 한 번 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가볍게 이제 워터 클렌저로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쓱 닦아냈으니까요. 이제 에센스 토너를 저는 발라주는데 한번 닦았기 때문에 또 화장솜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손으로 발라서 에센스 토너를 흡수시킨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데일리 케어랑 비슷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크림을 2번 정도 레이어링 합니다. 그리고 많이 건조하다 느껴질 때는 페이스 오일을 이렇게 한두 방울 히팅을 시켜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줍니다. 여기서 질문! 네. 페이스 오일을 바르면은 찐득한 느낌이 나서 찐득할 정도로 발라요? 그래서 베개에 묻어요. 너무 찐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단 한두 방울로 찐득해진다면 오일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럼에도 좀 찝찝하다 하면 저는 무조건 베개 커버나 페이스 타월을 깔고 자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갈아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옆으로 안 자고 엎드려서 앉아서 괜찮은데요? 하지만 헤어에 뭘 발라도 헤어에 직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이렇게 자더라도 베개 커버를 잘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오일은 한두 방울 이렇게 히팅해가지고 꾹꾹꾹 눌러주면 돼서 이렇게 막 번들거린다는 건 양이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수면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말 피곤하고 잘 시간이 한두 시간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수면팩을 얇게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 포인트는 트러블이 나 있어서 예민해진 상태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트러블이 났다 하는 경우에는 기본 스킨케어 한 다음에 스팟 트리트먼트 제품이나 이제 연고 등을 발라주는데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두툼하게 얹으시거나 넓게 바르시거나 하시잖아요. 일단 두툼하게 얹는 것보다 국소 부위에만 톡 발라서 흡수시켜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넓게 발라야 되는 경우는 소량을 펼쳐서 두드려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피부염을 알아봤잖아요. 그 연고를 막 바르고 조금만 반응이 있어도 막 더 바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라고 해서 약으로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던 피부 질환이 약을 오래 많이 바르면 전에 피부 질환이 있었을 때보다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발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굉장히 약해지고 연고를 과한 거를 쓸 수도 없고 약한 거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런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트러블 케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에도 슬리핑 팩이 있어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만큼 확 케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꼭 머리 감으시고 꼼꼼히 말린 후에 바르셔야 되겠죠. 일단 외출 후에 감지 않은 머리에다가 수면팩 바르면 노노예요. 그리고 저는 난방을 사실 거의 틀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약하게만 틀고 얼굴은 차게, 몸은 좀 따뜻하게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기장판은 온 침대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요로 딱 요 가슴부터 제 발끝 몸만 따뜻하게 위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매트리스 시트 상태고 위에만 따뜻하게 덮는 거죠. 그리고 수면 등만 약하게 켜거나 끄고 이런 수면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음악만 틀어놔요. 그런 수면 유도 음악. 물론 이제 다음날 좀 여유롭다면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지만요. 일단 제 황금 같은 그 수면 시간, 재생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재생크림, 재생 에센스보다 더 재생이 잘 되는 거는 잘 자는 수면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잠이 안 온다면 그냥 저는 일 해버립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저는 밤이 하루의 끝이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여러분들의 피부 그리고 컨디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리를 네일리스 앤 제틀맨 잘 자셔서 좋은 내일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따봉따봉미, 댓글미도 해주세요. 안녕.